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탐험가 꿀베리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으로 키커는 RBLX입니다. 로블록스,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이 하는 게임 아닌가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종목의 핵심입니다. 로블록스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누구나 게임을 만들고 팔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유튜브가 영상을 직접 만들지 않듯이 로블록스도 게임을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3,300만 명이 넘는 창작자들이 게임을 만들어 올리고 로블록스는 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현재 주가는 $48 16센트입니다. 52주 최고가 $150 59센트였는데 지금은 그 대비 68% 빠진 상태입니다. 반면 올해 1분기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억 3,20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이고 잉여현금 흐름은 $5억 9,600만 달러로 40% 늘었습니다. 주가는 역대 최저에 가깝지만 실적은 역대 최고입니다. 우리 아이들 맨날 로벅스 사달라고 조르는데 주가는 안 오르고 답답하시죠? 이 괴리를 오늘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입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 늘었습니다. 부킹스는 43% 성장했는데 이게 로블록스의 장기 성장 목표를 2배나 초과한 수치입니다. 부킹스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로블록스 매출보다 더 중요한 핵심 지표입니다. 이용자 수는 사상 최고이고 월 결제자는 3,100만 명으로 52% 늘었습니다. 잉여현금 흐름 $5억 9,600만 달러, 실질 현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에는 창사 이래 최초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30억 달러 규모입니다. 경영진이 지금 주가가 싸다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면도 솔직하게 보겠습니다. 연간 부킹스 성장 가이던스를 8%에서 12%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기존 22%에서 26%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실적 발표 다음날 주가가 18% 빠진 이유입니다. 아동안전 소송도 148건이 진행 중이고 5월 20일에는 연방거래위원회 조사 요청까지 추가했습니다. 이 종목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아동안전 조치로 인한 성장 둔화가 일시적인가 아니면 구조적인가? 이게 답이 나오는 순간 주가 방향이 결정됩니다. 로블록스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보겠습니다. 핵심은 로벅스라는 가상화폐입니다. 로블록스 안에서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특별한 기능을 쓰려면 로벅스가 필요합니다. 이용자들이 로벅스를 사는 순간 그게 부킹스로 잡힙니다. 그런데 로벅스는 쓰이면서 조금씩 매출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부킹스가 매출보다 미래 수익을 더 잘 보여주는 선행 지표입니다. 창작자들은 자기가 만든 게임에서 이용자들이 로벅스를 쓰면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걸 데브엑스라고 부릅니다. 개발자 수익 교환이라는 뜻입니다. 6월 8일부터는 성인 인증을 마친 18세 이상 미국 창작자에게 수수료율을 26.6%에서 37.8%로 올립니다. 좋은 창작자를 더 많이 불러오겠다는 전략입니다. 광고 사업도 시작됩니다. 2026년에 직접 광고 구매 시스템을 론칭합니다. 소니 뮤직, 유니버설 뮤직 같은 브랜드들이 로블록스 안에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매출 기여가 거의 없지만 성인 이용자 비중이 늘수록 광고 단가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로블록스 리얼리티라는 신사업도 개발 중입니다. 지금 로블록스 그래픽은 블록 형태의 단순한 스타일인데 포토리얼 수준의 고품질 그래픽으로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GPU 인프라 기반으로 개발 중입니다. 로블록스가 경쟁하는 시장을 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는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입니다. 포트나이트도 이용자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서 로블록스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비상장이라 실적을 공개하지 않지만 18억 개 계정을 보유한 거대 플랫폼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산하 게임입니다. 3억 개 이상 판매된 역대 최다 판매 게임이고 교육 시장에서 강합니다. 단 마인크래프트는 구매형 게임이라 로블록스의 플랫폼 구조와 다릅니다. 메타의 호라이즌 월즈는 VR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로블록스와 메타버스 영역에서 경쟁하지만 VR 보급률이 낮아서 아직 직접 위협은 제한적입니다. 로블록스의 결정적 차별점은 3,300만 명의 창작자 생태계입니다. 이 창작자들이 매일 새로운 게임을 올리기 때문에 콘텐츠가 무한히 공급됩니다. 플랫폼이 직접 게임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이 네트워크 효과는 경쟁사가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는 진입장벽입니다. 거시경제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사이이고 4월 28일 동결이 결정됐습니다. 로블록스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기 때문에 유틸리티즈처럼 금리에 직접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자 성장주라는 특성상 금리가 높으면 미래 수익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져서 현재 주가 배수가 압박을 받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현금이 61억 달러입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이 현금으로 이자 수익이 연간 수억 달러 발생합니다. 사실상 금리가 올라갈수록 현금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달러 강세는 로블록스에 부정적입니다. 일본, 인도 같은 신흥시장에서 하루 이용자 수가 40% 이상 늘고 있는데 달러가 강해지면 현지 통화 매출을 달러로 환산할 때 손해입니다. 5월 19일 자사주 매입 30억 달러 발표는 저시경제와 무관하게 현재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경영진의 판단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 기준으로 충분히 재원이 있습니다. 로블록스가 속한 섹터의 수급 흐름을 보겠습니다. 게임 대형주 ETF인 ESPO에는 로블록스가 상위 편입되어 있습니다. ARKW는 아크인베스트의 차세대 인터넷 ETF인데 로블록스를 핵심 종목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ETF들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로블록스 수급에 긍정적입니다. 섹터 흐름을 보면 로블록스 주가는 올해 44% 하락했습니다. 52주 최고 150달러 59센트에서 지금 48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4월 30일 실적 발표 후 하루에만 18% 빠졌습니다. 부킹스 가이던스 하향이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5월 19일 자사주 매입 발표 후 주가가 4%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이 이걸 바닥 신호로 읽은 겁니다. 게임 섹터 전반에서 인공지능 통합이 화두입니다. 로블록스 리얼리티 같은 AI 기반 고품질 경험이 게임 섹터의 다음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투자에서 주의해야 할 외부 위험 요인들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아동안전 소송 148건과 연방거래위원회 조사 요청입니다. 로블록스 이용자의 상당수가 어린이입니다. 이 아이들이 플랫폼에서 성인 이용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소송이 2026년 4월 기준 148건이 집단 소송으로 묶여 있습니다. 엘라베마에 1,220만 달러, 웨스트버지니아에 1,1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냈습니다. 인디애나도 추가 소송을 냈고 5월 20일에는 아동 단체들이 연방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법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킹스 가이던스 하향입니다. 2026년 연간 부킹스 성장률을 8%에서 12%로 낮춘 건 시장에 큰 실망을 줬습니다. 로블록스가 올해 1월부터 채팅에 접근하려면 얼굴 나이 인증을 받도록 했는데 이게 신규 가입자 유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앱스토어 평점도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 금지령입니다. 2025년 12월에 러시아가 아동 안전과 성적 콘텐츠를 이유로 로블록스를 차단했습니다. 러시아 이용자들이 빠진 만큼 글로벌 이용자 수에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복구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불확실합니다. 손익계산서를 보기 전에 중요한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블록스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숫자는 회계상 매출이 아닙니다. 부킹스, 조정 에비타, 잉여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용자가 로벅스를 샀다고 해서 그 돈이 바로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로벅스를 실제로 다 쓸 때까지 매출을 조금씩 나눠서 인식합니다. 이걸 이연 수익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연 수익 잔고가 68억 달러입니다. 이미 로벅스를 팔았지만 아직 매출로 인식 안 된 돈이 그만큼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 매출이 보장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도 부킹스가 강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매출 컨센서스 하회 뉴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 14억 4,200만 달러로 39% 성장, 부킹스 17억 3,100만 달러로 43% 성장, 조정 EBITDA 9,900만 달러로 71% 성장. 모두 역대 최고 또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 회계상 순손실은 2억 4,800만 달러입니다. 이 순손실은 주식 보상비, 감가상각, 이연 수익 조정 같은 비연금 항목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실제 현금이 2억 4,800만 달러 나간 게 아닙니다. 수익성 구조를 보겠습니다. 조정 EBITDA가 2022년 마이너스 4억 8,700만 달러에서 2024년 플러스 2억 6,700만 달러로 흑자 전환됐습니다. 2025년에는 4억 800만 달러입니다. 방향이 명확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잉여현금 흐름입니다. 2022년 마이너스 5억 5,600만 달러에서 2024년 플러스 8억 1,400만 달러로 전환됐고 2025년에는 1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만 5억 9,600만 달러입니다. 연한산하면 24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게 자사주 매입 30억 달러 프로그램을 발표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수익성이 개선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킹스에서 매출로의 전환 효과입니다. 쌓인 이연 수익이 매출로 인식되면서 추가 비용 없이 이익이 늘어납니다. 둘째는 인프라 효율화입니다. 이용자 수 대비 운영 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셋째는 재계약 단가 상승입니다. 광고, 브랜드 파트너십 등 고마진 수익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현금과 단기 투자, 장기 투자를 합하면 61억 4천만 달러입니다. 장기 부채는 10억 달러입니다. 현금에서 부채를 빼면 순현금이 51억 달러입니다. 재무 구조는 건전합니다. 그런데 총 부채가 94억 달러로 보이는 게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중 68억 달러가 이연 매출입니다. 이연 매출은 은행에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닙니다. 이용자들이 이미 로벅스를 샀는데 아직 매출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실제 이자가 나가는 금융부채는 10억 달러가 전부입니다. 자기 자본이 4억 3,200만 달러밖에 없는 것도 이연 매출 때문입니다. 부채에 이연 매출 68억 달러가 잡혀 있어서 숫자가 작아 보이는 겁니다. 실질 재무 건전성은 숫자만큼 나쁘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입니다. 로블록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중 하나입니다. 잉여현금 흐름 추이를 보면 분기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4억 2,700만 달러에서 2026년 1분기 5억 9,600만 달러로 40% 늘었습니다. 연한산하면 24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현금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가장 큰 뉴스는 5월 19일 자사주 매입 30억 달러 프로그램 승인입니다. 12개월 내에 10억 달러를 사겠다는 겁니다. 최고 재무책임자는 밸런스 시트의 강점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대 최저주가 구간에서 이런 발표를 한다는 건 경영진이 지금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싸다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18세 이상 창작자 수익 분배율을 37.8%로 올립니다. 단기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창작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플랫폼 품질이 올라가고 이용자도 늘어납니다. 배당은 없습니다. 모든 현금은 성장과 주주 환원에 집중합니다.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평가하겠습니다. 로블록스는 회계상 적자이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가 대비 매출 비율인 PS와 잉여현금 흐름 기반 지표를 씁니다. PS가 4.5배입니다. 로블록스 역사적 범위가 10배에서 30배였는데 지금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매출이 39% 성장하는 회사가 PS 4.5배에 거래된다는 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잉여현금 흐름 수익률이 8.4%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잉여현금 흐름의 비율인데 8.4%는 국채 금리보다 높습니다.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잉여현금 흐름이 진짜 수익입니다. 이 지표로 보면 지금 주가는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는 64달러 89센트입니다. 35개 기관 기준입니다. 현 주가 48달러 대비 40% 이상 업사이드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가장 비관적으로 48달러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현재 주가와 거의 같습니다.
즉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이미 현재 주가에 반영됐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최근 공식 실적은 2026년 4월 30일에 발표된 1분기 2026 결과입니다. 숫자는 좋았습니다. 매출 14억 4,200만 달러로 39% 성장. 부킹스 17억 3,100만 달러로 43% 성장. 이용자 수 1억 3,200만 명으로 35% 성장. 잉여연금 흐름 5억 9,600만 달러로 40% 성장. 조정 EBITDA 9,900만 달러로 71% 성장. 모두 강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부킹스 성장 가이던스를 8%에서 12%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22%에서 26%를 예상했는데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2분기에는 이용자 수가 전분기 대비 감소한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이게 발표 다음날 주가 18% 급락의 원인입니다.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바즈키는 연령 확인이 단기 불편함을 주지만 글로벌 안전 기준을 세우는 장기적 가치가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로블록스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채팅 접근 전에 얼굴 나이 인증을 요구한 플랫폼이 됐습니다. 앞으로 로블록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일정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건 6월 8일 개발자 수수료 인상입니다. 18세 이상 창작자 수수료율이 37.8%로 올라갑니다. 단기 비용이지만 장기 창작자 생태계 강화 효과가 나오는지 확인할 이벤트입니다. 6월 16일과 17일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월시 신임 의장이 이끄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금리 동결 유지 시 성장주인 로블록스에 긍정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8월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이용자 수가 전분기 대비 줄어든다고 경영진이 예고한 분기입니다. 얼마나 줄었는지, 부킹스 회복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주가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최악 시나리오가 이미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느냐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조사 방향도 하반기 중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 발표 시 추가 하락 촉매, 무혐의 또는 하배 시 오버행해소 촉매가 됩니다.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주요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5월 20일 아동단체 두 곳이 연방거래위원회에 로블록스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로블록스의 설계 방식과 마케팅이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로블록스는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공식 조사 개시 여부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5월 19일 창사 최초 30억 달러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12개월 내 10억 달러 실행 의향. 발표 당일 주가가 4% 올랐습니다. 5월 2일 1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18% 급락했습니다. 부킹스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온 게 원인이었습니다. 4월 30일 1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 이용자 수, 잉여연금 흐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었지만 가이던스 하향 충격이 더 컸습니다. 3월 20일 액티비전 블리자드 전 최고 재무 책임자 덴니스 더킨을 이사회에 새로 선임했습니다. 게임 산업 재무 전문가를 영입해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겠습니다. 35개 기관 중 22개가 매수, 13개가 중립, 매도는 없습니다. 바이 컨센서스입니다. 평균 목표가는 64달러 89센트로 현주가 48달러, 대비 35% 높습니다. 시티는 70달러, 모건 스탠리는 오버웨이트 의견의 75달러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수정이 진행 중이며 회복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TD코에는 68달러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이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바이에서 중립으로 등급을 낮추면서 목표가를 48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와 같은 수준입니다. 성장 스토리가 영구적으로 훼손됐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DA 데이비슨도 홀드 의견의 45달러입니다. 주목할 건 35개, 기관 중 매도 의견이 단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비관적인 기관들도 팔라는 게 아니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가장 비관적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목표가 48달러가 현재 주가와 같다는 건 최악 시나리오가 이미 반영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내부자 거래 현황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월 인사이더 순매도가 970만 달러입니다. 매수는 없습니다.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바즈키는 2월 10일에 72달러 62센트에 25만 주 이상을 팔았습니다. 4월에도 임원들이 약 58달러 수준에서 추가 매도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이더가 파는 건 부정적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같은 최고 재무 책임자가 5월 19일에 자사주 매입 30억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팔지만 회사 돈으로는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역설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임원들의 주식 매도는 보상으로 받은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루틴 매도 성격이 큽니다. 세금 납부, 생활비, 포트폴리오 다변화 목적입니다. 반면 회사 차원의 자사주 매입 30억 달러는 이사회가 공식 승인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두 가지를 같은 무게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계인 임원 매도가 반복된다는 점은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 측면에서는 뱅가드,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인덱스 펀드들이 안정적으로 보유 중입니다. 폭락 이후 기관 신규 편입도 늘어나는 신호가 보입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31일에 150달러 59센트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까지 130달러대를 유지하다가 11월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아동 안전 소송 이슈가 본격화되고 러시아 금지령이 나온 시기와 겹칩니다. 2026년 들어서도 하락이 이어져서 5월 13일에 40달러 15센트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고점 대비 73% 하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최저점 40달러 15센트를 찍은 이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8달러 16센트는 최저점 대비 약 20% 올라온 수준입니다. RSI는 48.70입니다. 30이 과매도, 70이 과매수인데 48은 중립 구간입니다. 과매도에서 나온 반등이 중립 구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직 과매수 신호가 없어서 추가 상승 여지가 있습니다. 맥디는 마이너스 1.62입니다. 아직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맥디가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건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단 오실레이터가 1.13으로 마이너스이지만 시그널 라인 마이너스 2.75보다 위에 있습니다. 수렴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RMI는 29.69로 과매도 구간입니다. RMI는 RSI에 모멘텀을 더한 지표인데 30 이하는 과매도입니다. 두 번 연속으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패턴이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5월 들어 평균 1,200만 주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지 않고 유지되는 건 세력이 조용히 매집할 때 나타나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지지 구간은 40달러 15센트 최저점이 강한 바닥입니다. 이 아래로는 심리적 지지선 40달러입니다. 저항 구간은 55달러 전후, 그 위는 60달러입니다. 이 저항을 돌파하면 다음 목표로 70달러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고 RSI와 RMI가 저점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맥디가 아직 음전한 상태인 점은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는 수급 지지가 추가됐다는 게 긍정적 변화입니다. 공매도 현황입니다. 로블록스 공매도 주식수는 2072만 5천주입니다. 유통 주식의 3.22%입니다. 아처 에비에이션 15.17%, 레드와이어 14.08%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주가가 52% 가까이 빠진 회사치고는 공매도 비율이 낮다는 게 특징입니다. 커버 일수는 1.991입니다. 2일 이하는 공매도 세력이 포지션을 빠르게 청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로블록스는 거래량이 충분히 많아서 숏스퀴즈 압박은 제한적입니다. 다크풀 비율은 40.02%입니다. 전체 거래의 40%가 장외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중간 수준으로 기관 거래가 활발하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매도 비율이 3.22%로 낮다는 건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이만큼 빠졌는데도 공매도가 많지 않다는 건 하락이 공매도 주도가 아니라 실망 매물 주도였다는 의미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이적은 공매도에 대한 반격 수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투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인들입니다. 첫 번째,
아동안전소송과 연방거래위원회 조사입니다. 148건의 소송이 집단 소송으로 묶여있고 여러 주 정부가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5월 20일에는 연방거래위원회 조사 요청이 추가됐습니다. 대형 합의가 나올 경우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의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신뢰도 훼손은 장기적으로도 문제입니다. 두 번째, 부킹스 가이던스 반복 하향입니다. 연령 확인이 신규 가입자 유입을 막는 구조적 문제인지 일시적 마찰인지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2분기에 이용자 수가 줄어든다고 경영진이 직접 예고했습니다. 3분기부터 회복한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최고 경영자 포함 임원진의 순매도입니다. 자사주 매입과 방향이 반대인 행동은 투자자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18세 이상 전환 수익화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성인 이용자들이 로블록스에서 실제로 얼마나 돈을 쓸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발자 수수료 인상 비용을 상쇄할 만한 수익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험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강점입니다. 하루 이용자 1억 3,200만 명, 참여 시간 310억 시간, 창작자 3,300만 명의 압도적인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 분기 잉여현금 흐름 6억 달러 수준으로 실질 현금 창출 능력 증명. 이연 수익 68억 달러라는 미래 매출 가시성. 창사 최초 30억 달러 자사주 매입으로 저점 신뢰 및 희석 방어. 약점입니다. 아동안전 소송 148건에 연방거래위원회 조사 요청까지 추가됐습니다. 부킹스 가이던스가 대폭 하향됐고 2분기 이용자 수 감소가 예고됐습니다. 회계상 적자가 지속되고 최고 경영자 포함 임원 순매도가 반복됩니다. 기회입니다. 18세에서 34세 사이 이용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성인 수익화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광고 사업 직접 론칭, 로블록스 리얼리티 구독형 프리미엄 서비스, 일본과 인도 신흥시장 확장. PS 4.5배 역사적 저점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 여지. 자사주 매입이 주가 하방을 지지합니다. 위협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및 주정부 조사 확산. 2분기 이용자 수 감소로 추가 주가 하락 가능성.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의 유저 창작 영역 침범.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가 창작자 생태계를 대체할 가능성. 부킹스 가이던스 재하향 시 추가 급락. 마지막으로 로블록스를 정리하겠습니다. 로블록스는 지금 매우 특이한 상황에 있습니다. 실적은 역대 최고인데 주가는 역대 최저에 가깝습니다. 이 괴리의 원인은 아동 안전 조치로 인한 성장 둔화 우려와 소송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경영진은 봤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저주가 구간에서 3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털을 함께 보면 RSI 48.19바레마이 29.7 저점권에서 반등 중이고 최저점은 이미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잉여현금 흐름 24억 달러 수준의 기업이 PS 4.5배에 거래된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저평가입니다. 다만 2분기 이용자 수 감소 확인이 남아있고 연방거래위원회 조사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합니다. 단기 변동성은 감수해야 합니다. 이건 제 견해이고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종목 분석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종목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